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그 웹쇼핑몰의 지난장 강의에서, 그죠?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유효성 체크 부분을 좀 일단 추가를 했죠. 그죠? 추가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됐죠. 그죠? 오래 전에 그게 몇 장이었죠? 아, 그렇죠. 프랙티스 챕터 6장에서 JSP-2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외 처리 부분도 역시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해 줄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웹페이지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웹 마켓에 우리가 따로 예외 페이지들 예외 페이지들을 작성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러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막 보여주는 그러한 예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프로덕트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죠?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상품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세 정보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자, 프로덕트가 되면서 겟 방식으로 넘기면서 P의 1, 2, 3, 4 이거는 우리가 유효성 검증에서 상품 코드였다.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1, 2, 3, 7 말고 뭐 1, 2, 3 뭐 빵빵빵빵으로 해보죠. 빵빵빵빵으로 내가 입력을 하고 이제 에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잘못된 페이지를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코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예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아마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오류 페이지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웹마켓에서 컨트롤 N 해서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exception no product id라고 그죠? exception 맞죠? 예, exception no 그러죠. 그리고 product 그죠? product id라고 우리가 이렇게 JSP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별달리 내용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품 아이디 오류라고 우리가 페이지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헤드 태그 이제 안에다가 우리가 링크 태그를 이제 걸 좀 메타 밑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링크 태그를 한번 좀 걸어 보도록 하죠. 우리 링크 태그는 딴 게 아니라 부트스트랩을 땡겨 오기 위해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릴레이션 속성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타일 시트라고 입력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역시 href 속성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점 리소시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ss에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맞죠? 부트스트랩 맞나요? 예, 부트스트랩 맞죠? css를 가져오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일 시트 가지고 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바디에다가 딴 거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좀 그대로 좀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프로덕트즈에서 가서 자 요거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놔두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전버트론 부분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좀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exception no 페이지 no id 페이지로 일로 넘어옵니다. no product id로. 그래서 자 메뉴 포함을 시키고요. 액션 태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버트론 역시 놔두고 컨테이너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3이 아니라 우리가 컨테이너 전버트론 밑에 컨테이너를 잡아놓고 h2 태그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h2 태그 이렇게 넣고 여기 클래스에 우리가 부트스트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alert 해서 자 alert 이렇게 하고 danger라는 뭐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알러트 창을 이제 띄워주는 그러한 형태의 클래스가 바로 알러트 대시 체인저 대시 데인저라는 부트스트랩에 있는 그러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해당 이거는 지금 id로 이제 우리가 exception no product id를 이제 잘못 치고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해당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쿼리 치고 들어온 내용을 이제 우리가 겟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div 태그를 넣어줘 가지고 div 태그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역시 내용을 좀 우리가 추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에서 내용을 좀 추가할 거고요. 그런 걸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자 보시면 이거를 실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알러트 창이 해당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 부분 저 메인이 아니라 저 메뉴 밑에 전버트론 부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영역을 전버트론 영역을 조금 더 나눠서 그 밑에 부분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이제 우리가 이제 겟방식으로 이렇게 상품 아이디 오류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프로덕트즈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상세 정보를 보러 들어가면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쿼리 스트링이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잘못 들어오면 이 쿼리 스트링도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div 클래스에서 여기에다 간단하게 p 태그를 좀 이용을 해서요. 자,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좀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요청했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뿌려 보도록 할까요? 그게 바로 이제 get request URL이 되겠죠. get request 해서 URL 밑에 있죠. 그죠? 자, URL 해서 이거는 이제 URL 코드를 찍는 거예요. 알겠죠? URL 코드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음표 하게 되면 get 방식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리퀘스트에서 쿼리 뭡니까? get query string이라고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저 get 방식으로 들어왔다면 이 get query string을 이제 우리가 요청 파라메타를 출력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장 객체에서 이 get request URL은 URL 코드를 표시를 하는 거죠. 요청 URL 그죠? 요청
요청 URL을 표시하고 아울러 뭡니까? 우리가 했던 요청 파라메타, 그죠? 요청 파라메타의 값도 같이 표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청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다시 이제 상품 목록 페이지로 우리가 products JSP로 우리가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p 태그를 만들어 주고요. 우리 이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href 속성에다가 products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products.jsp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클래스를 사용할 건데요. 역시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btn에서 btn secondary 우리 알죠? 그죠? secondary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자, 우리가 상품 목록으로 다시 이동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 목록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거 뭡니까? 요거 표시하는 거 그죠? 그래서 뭡니까? 라큐오 우리 해봤다 그죠? 요거 옆에 이제 라큐오 그죠? 라큐오를 우리가 딱 요렇게 해주면 요게 바로 요러한 표식을 나타내는 우리 HTML의 특수 문자였다 그죠? 요렇게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로소 얘가 이제 뭡니까? 얘가 이제 비로소 exception no page, exception no product ID라는 놈이에요. 근데 이거를 호출할 수 있는 부분은 ID를 호출할 수 있는 부분은 products죠, 그죠? products에서 우리가 상세 정보를 치고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다면 이제 그 상품 상세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 상세 정보에서 products가 ID 코드가 여기에 치고 들어가니까 이 값이 이 값이 잘못 들어오면 그러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페이지를 띄워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products에서 우리가 그거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을 해서 에러 페이지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페이지 지시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하고요. 페이지 하고 여기에다가 에러라는 페이지가 있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exception no product id JSP 파일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붙여 넣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딱 붙여 넣으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내용을 이제 이 프로덕트즈를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는데 우리가 요청 파라메타를 자 한번 보죠. 이제 제대로 실행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1번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상세 페이지를 치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잘 나와요. 이거는 원래 어레이 리스트에 지금 상품 목록 코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나와요. 그런데 혹시나 잘못해서 빵빵빵빵을 입력을 하고 치고 들어왔다고 보면 자 이렇게 되면 왜 안 나올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서버 내부 오류로 이렇게 표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안 했군요.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에 바로 입력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8080 해서 프로덕트 로컬러스트 상관이 없는데요. http
슬러시 로컬 호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090이잖아요. 그죠? 8090에 뭡니까? 웹마켓 해서 웹마켓 해볼까요? 웹마켓 해서 프로덕트스의 점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해서 JSP 하고 우리가 물음표를 주고 ID 값을 우리가 뭡니까? ID 값을 어떻게 줘야 되죠? 자, P 그죠? P 빵빵빵빵 이렇게 주면 이게 내부 오류를 발생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죠? 네, 이게 제가 지금 잘못했군요. 프로덕트즈에서 보여주고 이 페이지가 여기서 프로덕트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그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잘라내기 해서요.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로 가서 그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이걸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P3333이라는 이러한 놈은 없죠.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역시 아직까지 안 넘어가네요. 자, 다시 요거는 우리가 아직 서버를 죽여놔서 그렇네요. 자, 여기에서 프로덕트스에서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자, 우리가 프로덕트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자, 여기에 상세 정보를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쿼리 스트링 이 부분이죠. 빵빵빵빵을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자, 해당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요까지 요청 URL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ID 값은 이것은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품 목록으로 갔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줬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에러 페이지를 우리가 어디 갔나요? 프로덕트죠. 네, 여기 자 여기에서 에러 페이지를 이제 추가를 한 거죠. ID 값이 유효하지 않으면 에러 페이지로 이동시킨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페이지 지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맞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페이지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여기다가 exception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exception no product 이거 있죠. 그죠? 요거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V 해서 왜 그러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자, 잠깐만요. 조정 안 했군요. 저장하고, 얘도 저장하고, 얘도 이렇게 저장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프로덕트즈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했는데, 철자를 잘못 알고, 자, 프로덕트 S를 만약에 크게 대문자로 쳤다. 뭐 A까지 뭐 이렇게 쳤다. 이런 페이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치고 들어가면 이거는 404 에러라고 해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럴 때 대체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우리가 넣어주기 위해서 자, exception no product id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번에는 exception no page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exception 해서 no page라는 JSP 파일을 하나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 no page, exception product 이렇게 상품 아이디 오류고 이거는 상품 아이디 오류가 아니라
뭡니까? 얘는 상품 아이디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페이지 오류라고 떠야겠죠. 그죠? 페이지 오류. 자, 페이지 오류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뚝 가져가서 여기에서 그냥 알러트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만 추가하면 되죠.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다. 요청하신 페이지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역시 여기에서 쿼리 스트링은 필요가 없겠죠. 표현식에서 이제는 찾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URL만 우리가 이렇게 표식을 해주면 되고요. 맞죠? 요청 URL만 이거는 URL을 표식한다라고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죠? 이게 왜 바뀌어 있죠? 잠깐만요. 이게 href 에러 프로덕트즈 그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죠? 잠깐 아이고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그죠? 이 여기에서 요게 지금 제가 복사해서 잘못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노 페이지에 가서도 역시 요 부분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역시 얘도 상품 목록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내용은 끝났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고 역시 상품 목록으로 이동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프로덕트 잠깐만요. 여기에서 백으로 가서 여기에서 제가 입력을 AA 뭐 이렇게 했다. 아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페이지는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is error page라는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은 이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이게 에러 페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아이고 이거 해서 뭡니까? 이제 퍼센트 해서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을 하게끔 해가지고요. 우리 이거 페이지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is error page를 이렇게 이제 error page를 여기다가 true로 이렇게 줘가지고 실행이 되게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치고 들어가면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AA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is error page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러 페이지에다가 오류 페이지 URL을 또 에러 페이지에서 여기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에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이 페이지 지시자보다는 웹.xml 파일에서 우리가 에러 페이지를 딱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에러 페이지를 우리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웹의 인포에 가셔가지고 웹.xml 파일을 이렇게 열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지금 넣지 않았지만 자, 여기에 이제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러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ERR 하면 에러 페이지가 딱 나온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에러 코드예요. 그죠? 에러 코드에서 여기서는 에러 코드가 404였죠.
에러 코드는 404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404가 터지면 어떠한 페이지가 실행이 되게끔 해야 될 거냐, 그게 바로 로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exception 해서, 그죠? exception 해서 no page라고 지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jsp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면요, 이제 만약에 404 에러, 즉 페이지를 못 찾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exception no page .jsp 이 파일로 이동하게끔 이 페이지를 자동으로 exception no page .jsp 페이지를 보여주게 한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요거를 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products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이렇게 쭉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URL을 잘못 치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프로덕트 1, 2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자, 이렇게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뜨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던 예외 처리를 직접 여기 웹마켓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 하는 곳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이 정도만 하면 더 이상 예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요, 예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외 처리 끝났고, 이제 우리가 그거 할 때 우리가 지금 유효성 처리를 했죠. 유효성 처리를 했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할 때 등등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 있죠. 요즘에 뭐 언어들을 막 한국어도 보여주지만 우리가 영문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한번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국어 처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자, 이번 13장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저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 14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